그 파스타 실습을 기획하고 이제 강의 드리려는 반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선 1부, 2부, 3부에서 1부는 이제 파스타 일반적인 사용법, 그리고 헬로 월드 같은 그 프로그램을 파스타에 배포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2부는 MSA 이제 코드들,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해해 보고 그것을 이제 파스타의 클라우드 파운더이라는 그 CF 엔진에다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이제 파스타의 K8S 아니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한 카스라는 이제 그 플랫폼에 이제 MSA를 배포해서 카스에서도 MSA가 잘 구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 파스타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일부는 이제 파스타의 뭐 간단한 내용, 뭐 플랫폼 사용법, 그리고 헬로 월드 같은 간단한 내용 배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파스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2006년도경에 이제 정부 주도 NIA 주도로 파스타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그 웹아스 기본 프레임워크가 이제 성공적으로 도입이 돼서 각 공공사업이나 이제 민간 영역까지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재활용하고 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장 활용성을 보고 이제 이제 미래의 클라우드에 특히 파스도 이제 이와 같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그 당시 이제 뭐 정부 산전 지금은 다 되는 거죠. 기업 기반 뭐 그 다음 뭐 창조 경제 기반으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같은 이제 표준 파스인 파스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스타는 기본은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이제 오픈 파스 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니아에서 만들어져 있고, 우리 지금 KT나 네이버, NHN 같은 데에서 G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그 서비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5.5까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그 개념도를 보면은 파스라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주고 있고, 그것이 다른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 파스 사용자인 개발자가 파스에다 개발을 해서 실제 배포할 수 있고, 관리자가 운영 환경을 통해서 파스 환경을 운영하고 여러 개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개의 IaaS들을 지원하고 멀티 Ia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파스의 장점은 뭐 항상 얘기한듯이 기존 IaaS 제공업체 IaaS를 활용함으로써 어디든지 금방 배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IaaS, 뭐 오픈스택, AWS, vSphere, VMware 등 여러 가지 Iaa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제 여러 이제 환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언어와 프레임워크, 특히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제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산 소프트웨어, 뭐 티베로나 큐브리드 등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스타에서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IA에서 이제 파스타 지원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바로 이제 국내에서 바로 기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제일 처음 파스타 오픈 파스가 발표되었었고요. 이때 보면 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2.5 기반해서 뭐 쭉 있었고, 그 다음부터 거의 매년 하나씩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그 KT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재작년에 나왔던 그 5.0이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초에 이제 최신 버전 5.5가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스타를 사용하는 이제 간단한 흐름도를 보면 이제 개발자가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매니페스트라는 메타 정보 어떻게 배포할지 기술에는 메타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파스타한테 이제 배포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팩이라는 자동화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파스타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개발자가 업로드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 또 이것을 외부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직과 공간이라는 논리적 구조 내에서 파스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스타는 여러 IaaS 위에 하이퍼바이저에 디에고라고 하는 셀 위에 도커 엔진을 실행시키는 가든이라는 이름의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들로 배포하여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디에고라는 VM 위에 도커 가든이라는 도커 엔진 위에 컨테이너들이 배포가 되어서 작동을 하고 이 컨테이너들은 파스타 내부의 빌드팩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 이제 K8s나 이쪽의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딘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해야 될 레파지토리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파스타에서는 블럭스토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실제 만들어진 빌드팩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가 블럭스토어의 내부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스케일 아웃을 위해서 인스턴스를 확장할 때 블럭스터에서 해당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스타의 CF 쪽에 있는 논리적 디렉토리 구조인데요. 사용하다 보면 조직과 공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조직은 디렉토리처럼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 기관 단위로 조직을 부여하고요. 그다음 조직은 조직 관리자나 조직 오딧 하면 감시자, 빌링이나 사용자 등을 권한을 주어가지고 파스타에서도 멀티 테넌시를 조직별로 제공하고 있고 아래 스페이스는 실제 배포될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그것도 스페이스 관리자, 스페이스 개발자, 스페이스 감시자 이렇게 권한을 주어서 멀티 테넌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타에서 제공하는 빌드팩에 관한 내용인데요. 빌드팩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나 이런 도커를 아시는 분들은 도커 파일이라는 스크립트를 기술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대신 파스타나 CF 계열에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자동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빌드팩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바면 웨바스, 톰캣나 스프링 웨바스 DB를 사용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자바 빌드팩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파스타에서 실행할 수 있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바 말고도 Node.js나 PHP나 파이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이나 루비, 단독 실행,
아니면 말 이런 관련한 그 프로그램 랭귀지에 관련한 자바 빌드팩도 관련한 이제 CF 빌드팩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 빌드팩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새로운 빌드팩 개발 환경을 가지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빌드팩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팩이라는 개념은 이제 파스타에서 실제 파스타는 주로 앱을 배포하고 있고 이제 덩치가 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연결할 때 그 서비스 팩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제 파스타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MySQL이나 레디스나 이런 이제 레비덴큐 같은 것을 서비스로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뭐 키베로나 큐브리드 같은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브로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파스타에서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현재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파스타의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해 보셨으면은 실제 배포하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로 다음과 같이 뭐 레디스는 어떤 크레덴셜 접속이 되고 MySQL은 어떻게 접속하고 내가 수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뭐에 접속하라고 이런 정보를 이클립스 환경 변수를 통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팩은 파스타 옛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레비덴큐나 레디스 같은 거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쪽들은 이제 그 용량이나 이제 그 컴퓨팅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유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파스타 쪽에 이제 도메인 쪽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파스타 실제 전화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기존에는 IP로 접속하던 거를 파스타에 어떻게 전환을 마이그레이션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스타에 있는 내부의 모든 인스턴스 서비스는 도메인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도 등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파스타 도메인이 존재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네임이 존재를 하면 두 개로 이루어진 풀 URL 도메인을 통해서 파스타 내부의 라우팅을 통해 해당 인스턴스로 접근해서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그래서 라우트에 대해서 이제 이따 이제 실습할 때 계속 호스트 네임을 고유하게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동일한 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그 앱만 라우트를 그 동일한 도메인 URL을 공유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각자 여러 군데에서 배포한 것은 서로 동일한 하나의 URL을 공유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유니크한 URL을 가지고 배포해야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이유는 추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케일 아웃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개 한 공간 밑에 있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에 하나의 라우팅 정보로 접근을 해서 도메인 정보로 접근을 해서 이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다운타운 없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MSA 개념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스타에 대한 간단한 기호였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파스타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이제 실제 각자 받으신 이제 포탈 URL로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해당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우선 끝까지 한번 설명 쭉 하고 저도 한번 실제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면은 실제 인스턴스 정보들이 나올 거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배포된 게 없어가지고 빈칸으로 나오거나 샘플로 테스트 해본다고 배포된 샘플 데이터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이제 설정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나, 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나의 쿼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배포를 하고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면 뭐 인스턴스 이름이나
간단한 스탑, 스테이지, 스타트 같은 컨트롤, 아니면 그리고 인스턴스 개수, 메모리, 디스크 같은 거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 상태, 서비스, 환경 변수, 라우트 로그를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옆에 있는 그 카탈로그에 가면은 이제 앱 개발 환경과 서비스를 실제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레디스나 이런 자바, 실제 자바 앱 샘플을 배포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이라는 앱 개발 환경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자제품 프레임워크 있으면 전자제품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을 배포할 수 있고요. 자바 그 샘플을 배포한다고 하면 공간이 어디에 배포할지 조직과 공간이 정해져 있고, 앱 이름,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앱 이름에 전체 그 정보, 그 도메인 정보를 붙여서 사용하지만 특별히 다른 이름을 쓰고 싶다면 호스트 URL을 사용할 수 있고, 메모리, 디스크, 기타 스타트 옵션을 통해 설정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바로 샘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이제 내부에 여러 가지 서비스, 레디스나 스토리지나 MySQL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MySQL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앱하고 비슷하게 공간, 앱 이름, 그다음 서비스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별도 파라메타, 그다음 앱 바인딩이라서 실제 어떤 앱이 이 서비스를 쓸지 미리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지 이제 비용과 이제 용량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제 서비스를 바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손으로 CF, CRI로도 가능하고 여기 앱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가능한 내용들이고요. 서비스는 이 대시보드에서 바로 해당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이 존재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CLI로 통해서 할 수 있고, 링크에 미리 이제 CF CLI 설치 부탁드린다고 이제 사전 주민 사항으로 나갔고요. 내용 간단하게 보면 CF CLI 그 도메인 그 URL 들어가셔서 관련 이제 CLI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윈도우나 맥이나 자기 환경에 맞는 거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쭉 설치하시면 그리고 그 커맨드 라인 CMD 창에서 CF CLI를 쳐보시면 CF라는 명령을 쳐보시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로 어떻게 CF 로그인 하는지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런 CF를 활용해서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트라는 그 메타 파일이 필요하고, 이 메타 파일은 내용을 보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에 실제 도메인 라우팅할 URL 네임, 메모리, 인스턴스 개수, 실제 소스 위치 같은 것들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테스트하실 때 이 메타 파일을 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포를 할 때는 CFFC라고 넣고 배포 결과를 러닝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관련한 앱을 스탑 시킬 수 있게 인스턴스 앱 그 컨트롤 매니지먼트하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F 스타트, CF 스탑, 리스타트, 그다음 CF 앱하고 앱 리더 하면은 앱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들, 인포메이션들, 앱 리스트들, 그리고 실제 앱 딜리트 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해서는 CF 마켓플레이스라는 명령어가 있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게 그냥 CF 크리에이트 서비스 해당 서비스명과 플랜명, 인스턴스명 하면은 해당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당 내용은 CF CLI도 가능하고
아까 앞에서 본 그 포탈을 통해서 카탈로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cf bind라 서비스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이클립스 같은 이제 IDE를 많이 쓰시는 경우,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CF 쪽에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IDE 툴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현재 링크 사전 준비로 보내드린 이클립스에는 해당 플러그인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그냥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클립스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이클립스 2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건 실제 이제 이따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그 설치를 후에 클라우드 파운더리 쪽을 서버로 만드시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해당 접속 API URL 넣으면은 이클립스에서 접속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이 되고요. 엔드포인트 설정하고 사용자 이름 넣고 그다음 셀프 사인업 서티피케이션 트러스트 체크를 하고 밸리데이션을 해보면 이제 실제 접속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샘플 이제 배포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서 실제 서버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넣으면 그리고 아까 화면 그 대시보드에서 만들 때 넣었던 것처럼 뭐 도메인 URL이나 뭐 메모리나 기타 뭐 정보들을 입력하고 서비스 바인딩 넣고 배포를 해주시면 CF에 배포하는 걸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파스타 배포를 해보실 거고요. 1번 시나리오는 같은 이제 그 샘플 앱을 이클립스하고 CF CLI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CF CLI 파스타 샘플로는 원래는 파스타 홈페이지에서 샘플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한 300메가 넘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데모를 위한 샘플은 해당 화면에 URL에다 올려놨고요. 해당 샘플을 클론으로 이제 내려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으시고요.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받고 나서 실제 이클립스에서 가져오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뭐 메이븐으로 만드는 다시 재컴파일 하는 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CF 서버를 이제 받으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새로 만들고 이제 그 CF 서버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하는 것까지 우선 한번 제가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받으신 이클립스를 이제 오픈하시고 화면을 인포트하여 메이븐의 이그지팅 메이븐 프로젝트를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브라우징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에 MSA 테스트에 파스타 샘플 앱스 etc라는 디렉토리에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거를 확인해서 해당 헬로우 스프링이라는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시킵니다. 이렇게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된 라이브러리 받는다고 좀 시간이 걸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해당 샘플은 받은 게 지금 받았고, 저희는 이제 실제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그 서버를 생성할 것이고요. 파일에서 새로 만드시고요. 아더스로 되겠군요. 그 다음 서버를 찾아보시면 서버 밑에 여러 가지 뭐 웹서버, 아파치 뭐 이런 뭐 이런 서버도 있는데 거기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금 엔클라우드 쪽 이제 쪽으로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면 우선 매니지 클라우드 쪽에 그 해당 API들 추가해 주시고요. 애드 누르시고 다시 만들어 보요. 엔클라우드 파운 CF 클라우드 파운드리 API 하고 지금 네이버 쪽은 API 엔클라우드 파스타 서버로 되어 있고요. 트러스트는 해줘. 만약 NHN 쪽을 쓰신다면 API enpost.pasta.com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로 진행을 하고요. 돼 있고 그 해당 자기가 사용할 API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넣어 주시고요. 한번 밸리데이션도 눌러보시고 잘 넘어가면 제대로 설정된 겁니다. 그 파스타의 이 공간, 제 계정 공간에 DV 조직의 공간, DV 공간을 쓰겠다는 거고요. 지금 헬로 스프링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배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해서 서버를 이제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버 창이 안 보이시면은 윈도우즈의 쇼 뷰에 아더스에 서버 누르시면은 선택해서 서버를 누르시면은 해당 서버 정보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해당 서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 뭐 아이디, 패스워드, API, 뭐 조직 공간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앤 서비스라는 항목을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add and remove application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아까 그 임포트한 헬로 스프링을 add를 하고 피니시를 눌러보시면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지금 자바 빌드펜 옵션인데 저절로 선택하실 것이고요. 이름은 헬로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헬로 톰캣 스프링 에듀 01이라고 저는 넣어주시고 각자 다른 교육자분께서는 자기가 받은 계정 정보 뭐 이렇게 계정 아이디 아마 넣어주시면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이디, 실제 도메인, 디플로이 하면 이 해당 URL로 접속할 거고 그 다음 메모리 같은 내용이 있고요. 넥스트.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냥 옵션 넣고 여기에 제가 배포할 때 부가적으로 뭐 더 넣고 싶으면은 뭐 네임, 테스트, 샘플 라고 하면 테스트라는 환경 변수에 샘플이라는 정보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해당 정보
들어가는 동안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 포탈에 들어와 있고요. 이제 NHN도 같이 정봉된 포탈 정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이름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았고요. 이제 각 CSP마다 포탈 화면이 약간씩 자기 그 서비스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다르고요. 이쪽에는 지금 현재 배포되고 있는 함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다 배포 안 끝났고요. 아까 보신 내용이 자기 계정 관련해서 이제 계정 정보, 조직 정보 보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쿼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대시보드에는 인스턴스 서비스, 뭐 이건 파스타에는 없지만 각 CSP는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사용자 요금이 존재하고 카탈로그를 통해서 앱 개발 환경이나 여기 보면 주피터 노트북 뭐 등등등등등 쭉 있고 서비스도 레드마인, 레디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CSP 쪽은 다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 비컴 헬시했으니까 잘 석세스해서 배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인스턴스 들어가 보면 인스턴스 개수, CPU 메모리 이런 거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컨트롤 가능하고 해당 앱 URL 눌러보시면 해당 샘플 앱 배포한 화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에 대해서 필요한 이벤트 뭐 있었는지 상태, 라우트 정보, 환경 변수 우리가 넣어준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 그리고 실제 로그들, 실제 로그 화면들이 이렇게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클립스 통해서 배포하는 건 잘 확인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CLI 배포를 위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클립스 통한 배포였고요. CF는 이제 CLI는 더 간단하게 매니페스트만 수정해주고 실제 CF 푸시를 통해서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뭐 CF 명령어들 한 번씩 확인해보고 어떻게 환경 변수나 이제 실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우선 일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아까 제가 받은 파일 안에 들어가 보시면 manifest.yaml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고요. 요거를 에디터로 열으시면은 내용이 인스턴스 이름, 뭐 기본 뭐 메모리 개수, 뭐 파일들이 있고요. 저는 아까 지금 에주 01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각자는 자기 리스트 뭐 뒤에 아이디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CF CLI를 위해서 CMD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해당 디렉토리 위치로 올라가 주시고요.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CF API 로깅을 바로 할 수 있는데 CF API를 통해서 환경 변수에다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저장할 거고요. CLI 스킵 SSL validation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었고요. CF 로그인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
다음 패스워드. 하면 제 계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CF 앱스 하면 아까 다 지워서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고, dir 하면 아까 수정한 manifest.yaml이 여기 존재하고요. cf push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디렉토리에 있는 manifest 파일을 배포하고요. 특별히 지정하고 싶으면 -f manifest.yaml이라고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배포가 완료됐고 CF 앱스 하면 해당 내용 배포된 걸로 확인되고요. 대시보드에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고요. 해당 내용 링크 들어가면 배포된 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CF SSH 이 호스트 네임하고 넣으시면 일반 SSH처럼 해당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에 앱 밑에 보시면 아까 배포한 빌드팩과 웹 INF와 관련된 내용들이 클래스 네임, 서블릿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 로그 이 화면에서 직접 로그 화면을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CF 로그스 헬로 톰캣 스프링 에즈 1이라고 하면 해당 실제 웹서버 접근한 내용들 이런 로그 화면들을 CF 로그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FS. 네, 여기까지가 일부 이제 파스타 활용해서 간단한 헬로 월드 같은 샘플 프로그램 배포해 보는 내용이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2부에는 MSA 이제 샘플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이제 기회가 되면 컴파일을 하든지 아니면 바이너리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CF CLI를 통해서 파스타 이제 CF 엔진에 배포해서 이제 MSA 그 샘플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40분이니까 50분부터 2부를 할 거고요. 지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